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시장 최근동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일주일에 한 주, 일주일에 이제 중간 때까지 딱 장마감이 돼서 상당히 이제 피로가 조금 이제 몰려올 때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피로감에 지수가 좋으면, 지수가 좋고 또 이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그 피로감들도 사실은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이 시장에서 좀 낙폭 자체 부분들이 좀 깊었잖아요. 오늘.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18%.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14. 그러니까 3, 4일 정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움직였던, 그러니까 상승을 시켰던 요 하락 상승폭들을 한 이틀 만에 지금 쏟아내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하락했었던 가장 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부분들을 좀 뽑을 수 있겠죠. 기관의 매도. 그쵸? 오늘 기관이 얼마를 매도 때린 거죠? 1조 3천 때렸죠? 한번 볼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조 3천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장막판에 좀 들어서면서 코스피는 좀 끌어올렸어요. 코스피는 좀 끌어올리면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6,9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이 2,400억,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2,3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의 매도, 특히 이제 금투죠, 금투. 금투 쪽에서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하락 압력을 크게 발생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조금 기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를 한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이제 누가 받아가느냐, 어느 주체가 좀 받아가느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락했었던 이유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가 그 부분을 들 수 있겠죠. FOMC.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뭐, 물론 이제 12월 달에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지난 회의 때에 논의가 됐었던 뭐 통화정책에 대한 속도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담겨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의원들이 어떤 의견들을 개진을 했고 향후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회수에 대한 속도 부분들이 이 12월 달 의사록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채 금리도 올라갔고 어제 나스닥에서에 대한 하락 부분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게임 업종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NFT 정도가 되겠죠. 뭐 이런 성장주들 위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리밸런싱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국내 증시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많이 빼버리는 시장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은 좀 아쉽죠? 예,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지수에 대한 위치들을 좀 점검을 좀 하면서 가야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0주선입니다. 20주선, 20일선이죠, 20일선. 2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딱 거기서 이제 간당간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죠. 예, 상승 추세.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발생했었던 한 달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이제 상승 추세를 과연 하락 이탈시킬 것이냐. 기존의 단기 리바운딩 되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락 이탈시키게 되면 악재가 나오면서 쭉 밀려버리는 그러한 이제 구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FOMC에서 뭐 특별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내일 또 오전장에 또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이제 게임주들? 이제 성장주들이죠. 예, 성장주들이 저점 구간들만 또 잡혀주게 되면 지수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수가,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딱 밀려버리면 이렇게 크게 밀려버리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원인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게임주, 메타버스, NFT, 이런 애들이 그동안에 하반기죠. 하반기에 너무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총 영향을 많이 줘요. 시총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물량들이 확 쏟아져 버리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는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요런 식으로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한 섹터들이 갑자기 시장을 끌고 가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장 섹터가 나오고 대장주들이 나오면서 끌어올리는 거는 좋은데 지금 코스닥에서 이 대장주들에 대한 형성 자체가 얘네들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변들은 다 끌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얘네들만 움직여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지수 영향력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셨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보셨나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시가는 되게 괜찮았어요. 0.13 정도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0.38까지 갔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2.92, 그 다음에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65로 끝났으니까 1% 정도는 또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평 자체를 깨지 않는 한 30일 정도 30일선의 이평 자체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또 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또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돌아섰어. 돌아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급락했었던 부분들 또는 이제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해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수급 말고 해석할 게 별로 없어요. 수급 말고 해석할 게 별로 없다. 수급 그리고 단기 가격 조정 이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시황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삼전이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자동차주들이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 지수는 생각보다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엇박이 나요. 계속 엇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합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안 나와요. 요새. 진짜 안 나와요. 이게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자동차 쪽마저 같이 일제히 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로 좀 선방할 수 있는 흐름들은 기대를 해보지 못했겠죠.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 쪽에서 반도체 쇼티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일제히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2022년도에 공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최선호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오늘 좀 확인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황은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정치 테마주들 말고 볼 게 있나? 정치 테마주 말고는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특이했던 거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TS 트릴리온 여러분들 TS 샴푸 아시죠? TS 샴푸 아시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케이블 채널이라든지 보면은 중간중간에 TS 샴푸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던 이유들이 되게 재밌어요.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이죠. 이재명 여권 후보가, 이제 건강보험으로도 탈모약도 이제 건강보험 처리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 정보권들이 막 움직였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재밌어요, 주식. 그러니까 주식 시장 보면 되게 재미있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국민의 힘이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잡음이 많습니다. 한간에서는 정말 격한 표현도 나오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약간은 좀 이게 지금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딱 2달 남은 상황인데, 2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이제 합심하는 모습들을 좀 못 보여주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방편으로 이제 안철수죠, 안철수. 안철수, 또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등록을 할 거예요.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해야 되나? 킹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킹메이커는 좀 그렇고. 캐스팅 보트라고 할까요?
하여튼 뭔가 이제 또 키를 잡고 있는 또 키를 잡고 있는 인물로 또 부상이 되면서 안철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뭐 안랩이라든지 뭐 써니전자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오픈베이스라든지 뭐 전통적으로 안철수와 관련된 이런 인맥주들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장이 뭐 밀리고 뭐 산업과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막 밀리게 되면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투영이 되면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넷 같은 경우는 7만 원던 주가 자체가 12만 원대까지 단 한 2주 만에 더블 된 것 같네요. 2주 만에 거의 더블 가까운 100% 상승에 가까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선은 대선이에요. 네, 대선은 대선입니다. 하지만 또 TS 트릴리온이 또 올라간 거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후보들 간의 뭔가 이제 이야기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선거전으로 또 들어서게 되면 네거티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고 정책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정책들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러한 이제 정책들과 관련해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그방 컴퍼니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뭐 일자리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은 아마 선거 운동에 뭐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각각의 각 방송국 3사죠. 네, 각 방송국 3사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채널도 마찬가지, 중편도 마찬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뭔가 이 개표 방송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이런 이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의 개표 방송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재미삼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시멘트 좀 움직였습니다. 한일시멘트 가격 인상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오늘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클리컬 업종 쪽에서 되게 재밌게 많이 나왔어요. 시크릿컬 업종 쪽에서 일단은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들이.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막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시클리컬 업종들이 재미가 없었다고. 근데 성장주들이 무너지고 그동안에 이제 공백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아제강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화학주들도 일부 종목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이제 어제 발생했었던 수주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주가가 또다시 한번 또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기관의 매도 공세에 꼬꾸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그러니까 밑재 본전인 거죠. 저평가도 돼 있다가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자금이 어디로 가?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테마주들이 새롭게 부상이 되는 거죠. 냈다 먹이다 이러면서 자 지금이야 이러면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 인맥주들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여줬고 뭐 그 외에는 오늘은 딱히 볼만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오전 장소부터는 특별한 포지션들은 잡진 않았어요. 일부 종목군들 좀 잡기는 했었는데 뭐 한두 종목 정도 잡기는 했어요. 한두 종목 잡기는 했는데 그 종목군들을 뭐 공격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뭐 내가 수익을 뭐 끝까지 먹을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좀 들어간 종목군들 제외시키고 나서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수익에 좀 치중을 하는 하루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도했던 종목군들을 뭐 한두 종목 정도 제가 SMS를 보내드린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은 요거예요. AP 시스템 나머지 물량 24,900원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AP 시스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월 5일 날 10시 34분이죠. 매도를 오전에 다 했어요. 매도를 오전에 다 했습니다. AP 시스템 24,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AP 시스템 첫 한번 볼까요? AP 시스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유전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시켰다가 나머지 물량들을 다 매도를 떼버렸어요. 20에서는 이탈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어서 AP 시스템도 한 4% 5%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했고
요거죠? 네, LG전자 14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LG전자. LG전자 좀 보시게 되면 요거거든. 14만 원에 오전장에 바로 매도했습니다. 오전 이탈하자마자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제가. 14만 원 부분에서 50% 매도. 몇 시에 했죠? 9시 17분에 했습니다. 아, 이거 IT용 빠지겠다. 기관에는 물량 계속 던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9시 17분에 그냥 바로 매도를 때려버렸어요. 보이시죠, 시간? 9시 17분에 바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14만 원. 그래서 내일 만약에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4,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4, 4분기는 통상적으로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또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주지 못해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오늘 일부 수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매도했던 부분들이 요거예요. LG전자 했고,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50%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몇 시죠? 이거는 조금 좀 늦게 했어요. 10시 반. 10시 반에 했습니다. 24,550원. 24,550원. 10시 32분에 보이시죠? 오전에 그냥 바로 결정 내려버리고 매도를 해버렸어요. LG디스플레이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저희가 한 달 정도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수익이에요. 아니구나. 오늘 좀 밀려가지고 여기서 고점을 때렸을 때 30%였으니까 오늘 한 23, 4% 정도에서 수익 한 일부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일선 밀릴 때 내가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부 정도 매도 시키고 나머지 사이드 좀 기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일단은 인마이 포켓은 절반 정도, 우리 부여 편님들과 함께 22%에서 23%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 종목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데이 원 수익은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종목 수익 실현시키고 그만두고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갖고 있던 종목군들은 일제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데이 원수익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 수익 실현시키면 마무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구성해가고 있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수익시켜 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공격적인 매수 쪽보다는 그동안에 좀 수익을 좀 쌓아가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뭐 일부 좀 인마이 포켓하는 수익을 좀 걷어들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관찰을 하고 그동안에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IT 종목군들에 대한 향후 움직임들이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다들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뭐야 막 이러셨을 텐데, 뭐 저 역시도 똑같은 심정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는 과정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내가 대처를 해야 되나, 뭐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 방송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뭐 이것저것 막 보시면서 왜 빠지지,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VIP 방송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좀 안내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운영하는 똑같습니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운영하는 똑같습니다. 운영하는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8시 반부터 11시까지 1교시 진행하고요. 상황이 됐을 때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상황이 됐을 때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오후 방송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유동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식 초보분들, 직장인분들, 기초 투자자가 좀 따라하기 가장 쉽고 재미있는 매매 스타일 운영을 하고요. 문제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타하고 스윙, 그리고 비중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타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또 수익을 내는 그러한 이제 매매 스타일도 같이 고수를 하고, 기본적인 세팅 값은 스윙성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스윙으로 끝낼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한 달 기준으로 계속 우리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이제 매매 스타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요. 장중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장마감 시황 브리핑 게시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같이 전달 받으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 적정 수준의 회원분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VIP 회원 대상으로 주말 방송 하루에 1시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이 되겠죠. 일요일 저녁 때 시황 브리핑, 종목 브리핑, VOD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단타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단타 검색식을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서 저희 VIP 방송 좀 들어오시게 되면, 재미있게, 다 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매매 문자 내역들은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덱스터 같은 경우도 다 올려드렸고, 맥스도 다 올려드렸고, 라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송에서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진 같은 경우도 잘 매매했고, 뭐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조금은 빨리 때렸죠. 12월 21일 날 했는데 조금 좀 빨리 때려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테마주들 움직임들도 잘 포착하고 있고 수익주들도 마찬가지로 잘 포착을 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황과 관련해서 진짜 시적절하게 시장에서 던져주고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잘 챙겨가지고 수익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힘드셨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고요. 뭐 시장이라는 게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되는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예, 항상 여러분들 곁에는 최영동 고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